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조형미를 강조하는 수평 수직 구도라고 하는데요. 보시면 뭐 도시의 이 열십자로 그림을 만들고 빌딩 숲과 도로의 모양, 도로가 소실점으로 작아지는 원근감을 표현하는 이런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풍경 사진에서 주로 나타나고요. 이제 수평선 구도하고 수직선 구도를 적절하게 배합함으로써 좀 더 안정하고 더불어 긴장감도 살릴 수 있는 그런 교차점을 만드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원근감을 잘 나타내기도 하죠. 이렇게 여기는 가깝고 멀고가 적절하게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단조로움을 없애주는 대각선 구도. 이런 뭐 선을 그리게 이렇게 선을 그려서 그런데 이제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원근감을 충분히 표현하는 그런 형태의 구도죠. 다만 앞에 조형물들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이제 대각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소실점을 만드는 대각선 구도는 회화에서 오랫동안 역사를 가지고 있는 투시 원근법의 하나이라고 합니다. 3차원의 현실을 2차원적 평면에 재현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만들어진 방법이고, 소실점이란 실제로 평행하는 직선을 투시도상에서 멀리 연장했을 때 하나로 만나는 점을 말한다 라고 이제 학술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이렇게 보시면 가운데로 모이는 느낌이 나오죠. 그리고 이 가운데 쪽으로 이제 시선이 집중되는 그런 느낌을 만들어 줍니다. 연장선 끝에 소실점이 생김으로써 원근감을 형성하고 2차원의 평면을 마치 3차원의 현실처럼 보이게 만들어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역동성을 느끼게 하는 대각선 구도. 너무 평범하거나 입체감이 떨어지는 사물을 촬영할 때 정면이나 90도 각도 정도의 측면에서 촬영을 하면 식상함을 벗어나기 힘들지만, 약간 비틀어진 각으로 바라본 시선 구도를 촬영하게 되면 평범함도 덜해지고 정지된 물체이지만 움직이는 느낌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좁은 면적을 효과적으로 촬영할 수 있게 한다. 사선 구도는 대각선 구도와는 약간 다르게 모니터나 뷰파인더에 이웃하지 않는 꼭지점 간에 정확히 연결되지 않는 선이 축의 중심이 된다. 그리고 움직이는 인물이나 사물을 촬영할 때 사용하면 역동성이 증대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일부러 약간 기울여서 찍었죠. 이때 이 부분의 이 등과 흐트러지면서 이 끝에 등에 어떤 이런 사선을 만들어 주는 거죠. 이렇게 사선을 만들어 주는 건데, 이런 사선이 있는 현상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그 프레임으로 화면을 안 쳤을 때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들고 구도를 구성하기 위해서 화면을 보았을 때 이 화면 안에서 일부러 이렇게 틀어서 이런 구도를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런 구도가 나타나는 데를 찾아다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피사체의 구성을 이 프레임 안에서, 이 화면 안에서 어떻게 하면 그런 구도를, 좀 다른 구도를 만들 수 있을까, 혹은 사선 구도를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촬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방사형 구도. 자, 이런 사진들 많이 보셨죠? 뭐 석가탄신이나 뭐 이런 때 사찰에 가시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한쪽으로 쭉 한 점에서부터 선들이 여러 갈래로 퍼져나가는 구도를 말하며, 대각선 구도와는 좀 비슷한 점이 많은데 풍경 사진에서 원근감을 표현하고 싶을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대각선 구도는 선에 의해 균등하게 분할이 되지만, 방사형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퍼져나가는 느낌을 주기에 좋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벌써 한 두세 가지의 그 구도들이 결합이 돼서 나타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구도가 뭐 지금 제가 소개하는 건 13가지가 되지만, 사용하시는 뭐 작가분들이나 학술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하는 말씀까지 따르면 수백 가지가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일일이 다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늘 배우는 기초로만 가지고도 충분히 여러 가지 재밌는 사진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여덟 번째로 유연성과 율동감을 주는 S자 구도. 자, 여기는 딱 사진을 보기에는
순천 같네요. 순천만의 그 흐르는 물길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제 멀리서 풍경 사진을 찍을 때 강의 흐름이나 또는 이렇게 굽술굽술한 도로의 모양을 찍을 때 이런 S자 구도를 활용하기에 좋은데요. 풍경 사진에 주로 사용되고 이 구도에서는 소실점에 의한 S자 윗부분이 점점 작아져 보이게 되며 원근감도 잘 나타내게 되고 있죠. 부드러움도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연성과 세련미가 나타나게 되고 S자의 선을 따라서 시선이 자연스럽게 이동하기 때문에 사진 역시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S자 구도가 완벽하게 만들어지는 환경 만나기는 참 쉽지가 않죠. 대신에 C자나 L자 구도로 비슷한 효과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도로나 해안선, 꼬불꼬불하게 늘어진 인파 등을 촬영할 때 주로 사용할 수 있죠. 여기서 보시면은 뭐 배의 방향으로 봤을 때 여기 멀리서부터 이렇게 곡선을 그리면서 일로 따라온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되죠. 처음에 사진을 딱 접했을 때는 아마 이 배가 먼저 눈에 딱 들어올 겁니다. 그럼 배의 시선을 따라서 거꾸로 가거나 다시 반대로 올 수 있는 시선의 흐름을 만들어주게 되죠. 근데 아까 설명처럼 이런 완벽한 S자 구도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응용해서 이런 C자나 또는 반대로 역C자나 또는 이 강의 흐름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이렇게 L자의 형태로 구성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이 기본 S자 구도를 기본으로 해서 응용되는 다른 구도를 만들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패턴 표현에 좋은 바둑판 구도. 자, 재밌는 고양이 얼굴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네요. 네. 바둑판 구도는 규칙적으로 이어지는 패턴의 재미와 구성미를 강조하고 싶을 때 많이 사용된다. 일정한 형태의 모양이나 점으로 구성된 피사체의 조형미를 표현하고 싶을 때 적절히 사용하면 생동감이 있는 사진을 만들 수 있어서 작품 사진에 많이 사용되는 구도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긴 단적으로 이제 고양이 인형이 반복적으로 서 있는 이런 모습으로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보시면은 왜 한강 다리 밑에서 다리의 교각이 반복적으로 점점 멀어지면서 나타나는 패턴들도 보실 수 있겠죠. 아까 원근 이런 부분들은 원근감도 같이 표현하고 있어서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재밌는 비교가 되는 재밌는 대비 구도, 비교가 재밌는 보시면 사진을 바로 나누었을 때 반대의 성격되는 피사체가 나누어 가지는 대비 구도를 말합니다. 드라마틱하고 긴장감을 연출할 때 좋고요. 이 역시 대비되는 두 가지가 너무 밋밋하면 그저 그런 사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이제 순간 포착이 중요하겠죠. 만약에 이 가로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두 화면으로 구성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사진에 흔히 얘기하는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 두 아주머니가 오른쪽으로, 저기서 볼 때는 본인의 왼쪽으로 방향을 보고 이분은 이어폰에 뭘 끼고선 뭘 보시네요. 그다음에 먼 산을 바라보고 계시고 위에서는 또 서로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건 누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모습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데 그 가운데 선에서 적절한 다른 어떤 것을 만약에 이게 전신주나 가로등이 아니라 여기에 뭔가 다른 것이 없었다면 다른 것을 뭔가 채우기 위해서 좌우로 움직여가면서 만들겠죠. 그렇게 자리를 만들고 기다리면서 사람들의 어떤 시선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를 기다리다 촬영할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되겠습니다. 이제 구도 지금까지 10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구도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구성을 만들어 놓은 이후에 그 구성이 형성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하죠. 사진에서는 어떤 혹자는 사진은 기다림의 예술이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을 만큼 한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구성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도 필요한 것이 사진입니다.